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지이고요. 저는 벌이고 저는 성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입니다. 저희는 이제 한 달간의 휴식 기간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고요. 성님 잘 지내셨나요? 이거 계속 원 선생님 계속 웃고 있어요. 잘 지내셨나 봐요. 원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데 음. 저는 사실 지금 오히려 전보다 더 편안한 상태인 것 같은데 두 분이 되게 이렇게 막 이 모습을 보는 게 좀 재밌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더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것 맞아. 같아요. 그리고 한 달 쉬는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한 달 동안 쉬면서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올리긴 했었어요. 네. 작업을 하면서 자주 듣는 노래들인데 그거를 예전부터 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싶긴 했거든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마치 막 Get Ready With Me나 뭐 Study With Me처럼 우리 워크 할 때 이런 노래 듣는데 우리랑 같이 워크 할래? 이런 느낌으로 영상도 그냥 찍은 거를 덮어가지고 좋아하는 노래들을 엮어서 만든 게 있었죠. 네. 그 노래 그 플레이리스트 저희가 좋아해가지고 아마 저희가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조회수 중에 대다수가 저희 직접 들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거 하실 때 시작이었나? 계속 있었나? 그 가운데 그 폰트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거 깔끔하다 싶었습니다. 원 선생님께서 저에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네. 아하. 네, 저희가 추구하는 약간 캐주얼함과 잘 맞았습니다. 플레이리스트도 올렸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뭐 쉰다고 하고 재정비한다고 했는데 쉬지도 않았고 재정비 그냥 짧게 그냥 얘기만 하고 그 막상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펀딩을 한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팟캐스트 형식을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마치 사진 스튜디오처럼 어떤 게스트를 모셔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딥하게 하는 그런 본인을 기록하는 그런 걸 기획을 하고 있어서 그거 준비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죠. 맞아요. 멋지군요. 근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이것에 관심을 안 가져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긴 한데요.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진짜 안 되면 또 방법을 또 찾으면 되죠. 맞아. 텀블벅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사진 스튜디오처럼이라고 말씀하셔서 떠오른 게 아실 것 같은데 그 미국에서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 용사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사진을 찍어서 액자로 준 시리즈를 했던 분이 계신데 맞아요. 한국 작가님. 네네네.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스토리지 컬러에 맞는 뭔가 방향성에 맞는 분들을 그냥 아예 하셔도 좋겠다. 들어보니까 재밌을 것 같네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분들의 스토리를 담고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들도 들어보고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뜨개질 왕고들. 좋아요. 왕뜨 할미. 그러면 제가 좀 더 능글 맞아줘야겠네요. 그런 거 너무 싹싹하게. 저는 싹싹하고 막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모르겠는 말투로 그런 거 좀 부러워요. 맞아요.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것도 약간 그들의 언어겠죠. 이렇게 저는 그 반말인지 존댓말인지라고 하시니까 병원 가면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해야 돼.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네네네. 그럼 이제 저래도 돼? 하는 느낌이 1번으로 드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맞아. 하여튼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 펀딩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그렇게 지냈고요. 오 선생님은 좀 변화 같은 게 있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맞아. 어떻게 요약해야 되지? 일단 이걸 처음 듣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저 아니고 원이고요. 그냥 제가 저는 원래 영상 쪽 일을 하다가 영상 쪽 말고 이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AI나 머신러닝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근데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거의 한 달 이제 2달째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변에 뭐 개인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데 썩 재밌게 하고 있다. 그냥 하면서 정말 배우는 것도 많고, 네. 그래서 꽤나 그런 기술적으로 배우기도 하지만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 시간을 올해 초부터 받고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네. 그 공부를 하신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왜 하게 되셨는지는 네. 저희가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하실까? 네. 어쩌다가 이렇게 계기가 생기셨을까? 근데 언제 한번 저희끼리 있을 땐가 원생님이 자기는 그 중학교 때 광고 동아리를 안 갔다면 네. 뭐 영상 동아리였나? 네. 거기를 안 갔다면 그리고 이 컴퓨터를 다루는 걸 먼저 알았다면 네. 잘했을 것 같다? 뭐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언제 한번 했었던 게 기억나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때는 막 지금 해? 하삼?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늦지 않았음. 언제든 하면 됨. 이게 너무 가벼운 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한다고 했길래 그게 생각이 났어요. 네. 제가 그 말씀하신 그 생각을 원래 좀 하고는 있었는데 여러분 앞에서 말했는지는 몰랐었습니다. 원래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 2020년쯤에 친구가 취미 겸 해서 파이썬이라는 개발 언어를 그냥 둘이 스터디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정도로 해봤는데 오 이거 재밌다. 괜찮다. 근데 뭐 이게 정식 코스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둘이서 하는 거다 보니 뭐 한 2주, 3주? 잠깐 하고 말았었는데 최근에 주변에 지인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볼 생각이 있냐 추천을 받아서 한 달간 고민하다가 하자 해서 하게 되었고 배우기 시작하게 된 시작점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과 앞으로 이런 거 재밌게 할 수 있을 듯 이라는 얄팍한 생각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건 모르겠고 재미는 있다 재밌군 할만하군 이라고 느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재밌는 걸 찾아서 그렇습니다. 좋겠네요.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무엇을 만드세요 그러면? 뭘 하세요? 무엇을 분석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개발? 코딩 쪽이어서 이런 관련 영상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저걸 저렇게 재미없게 말하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으면 뭔 소린지 모르겠게 말한다는 게 되게 아쉬웠었는데 막상 제가 질문을 받으니 쉽지 않군요. 데이터 분석가 좀 예를 들면 스토리즈를 듣는 사람이 몇 살, 어느 나라 사람 들을 땐 얼마나 듣는다 이런 정보들을 여러 개를 취합을 해서 지금은 이러이러하니 뭐 앞으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뭐 앞으로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큰 정보들 분석을 하는 방법을 지난달에 했었고 이번 달에는 그 AI를 활용해서 예측값 만약에 내가 이런 영상을 만들면 조회수를 예를 들면 몇 조회수 정도 나올 거다를 예측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는 아예 그 영상 자체를 AI로 만들어버리는 그거를 다음 달에 배우고 문과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가 확 갔습니다. 뭐 그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날마다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AI 쪽은. 맞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맞습니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거기 세상은 매일매일 바뀌다 보니 배울 것도 많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뭐 공부하셔가지고 저희도 뭐 해주십시오. 진짜 억지다. 뭐? 뭘 만들지도 좀 두려운데. 억지야. 그러면 뭐 되게 짧게 소감은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 되셨고 그래서 새해 되니까 어떻냐. 사실 지금 1월 이 녹화하는 게 1월 말이고 저희가 2월에 이제 내보낼 건데 한 달 사시니까 어떠십니까? 2025년 한 달 지내면서 역대 가장 성실하고 역대 가장 제 정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생각보다 혹은 걱정보다 스트레스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많이 듣던 말인데 정환아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 이 얘기를 항상 들었거든요. 넌 걱정이 너무 많아. 왜 계속 걱정하고 있어? 근데 걱정할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걱정을 안 하게 되고 걱정을 안 하니까 괜찮은데? 좋은데? 지금 약간 이 정도의 상태입니다. 근데 물론 기존에도 제가 일하면서 바빴던 적은 있었지만 바쁜 것과 스트레스는 별개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지금 하는 게 저 정말 아침에 한 7시 반쯤 일어나서 씻고 나가서
11시에 끝나고 집에 오면 12시, 씻으면 1시. 이거를 지금 밤 11시? 네. 진짜요? 네. 이거를 지금 2달째 하고 있는데 대박. 생각보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같이 교육받는 사람들이 아니 오늘도 11시까지 하세요? 좀 들어가세요 하는데 약간 굳이 뭐 일찍 갈 필요 있나? 자습인가요? 네. 정규는 6시에 끝나고 그 후로는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어른이니까. 지금 방금 손가락 2개를 펼치고 V를 한 상태로 그 따옴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웃었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제가 원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새 정리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사람이 특별하지 않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다는 게 이거 좀 위험합니다. 좀 약간 발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칙 감별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전부터 그냥 이렇게 희미하게 했던 생각인데 천재나 특출난 사람에 대한 저는 동경 같은 게 항상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라기보다 그 사람이 지낸 환경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저만의 생각이 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저한테 적용하면 영화 테넷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테넷이 시간 이동하면서 막 하는 건데 저는 그걸 보고 그럼 내가 지금 밥을 먹으면 미래에 나는 배가 부를 거잖아 라고 하는 되게 당연한 이치 같은 게 새삼스럽게 느껴지면서 그럼 내가 A를 하고 싶으면 그 A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거를 계속 해. 그러면 난 그게 되겠네. 이 생각이 조금 더 이런 기계적인 언어를 공부하면서 그게 좀 더 다가오는 것 같고 그냥 그 환경에 저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있어도 그냥 이 시간이 어찌됐건 내가 수능생들도 그렇고 막 걱정하잖아요. 이렇게 이걸 하는데 이게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그걸 해. 그냥 그걸 너가 얼마큼 받아들이는지는 그거는 생물학적 그냥 전기 신호가 얼마큼 선명해지는가. 그건 너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너라는 컵에 물을 부을 수 있는 만큼 부어. 그 컵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진짜 좋은 말 정말 같아요.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좀 깼어요. 이렇게. 저는 이 녹화 전에 또 독서 클럽을 시작했는데요. 독서 클럽은 벌님, 저 그리고 저희 에피소드에 출연해주셨던 김가람님 이렇게 셋이서 해요. 저희가 이번에 읽는 책들을 서로 공유를 했는데 제가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쪽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좀 제 말투로 풀어보자면 천재 뭐 아무것도 아닌 모차르트 천재인 줄 암? 그냥 모차르트는 그런 환경에 주어져가지고 되게 빨리 습득한 사람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미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1만 시간을 채우면 걔는 1만 시간을 빨리 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래들이 막 6살, 7살, 뭐 4살 이럴 때 나왔던 거지. 그게 모차르트님이 엄청 개쩌는 천재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천재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좀 발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 연대, 고대가 이제 우리나라의 탑 3잖아요. 근데 연대, 고대는 엄청 노력하면 갈 수 있는 학교라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대단해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데 서울대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서울대 가는 애들은 좀 남다르다. 그래서 그냥 저만의 엄청 안 좋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이 너무 두꺼워서 지금 이 부분을 완전히 잊고 있다가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이 되게 좋은 말이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내가 단순히 그냥 서연고만 생각하다가 끝나버렸네. 왜냐면 다른 부분을 읽으려고 바빠가지고. 벼락치기 하느라고. 벼락치기 하느라고. 맞아. 그럴 수 그 있죠. 이슈 때문에. 근데 하여튼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런 것 같다. 맞아. 그래서 되게 저는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자기가 이제 이걸 하면서 인간적으로도 되게 성숙했다 이런 말을 했잖아. 성장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평가하는 말투일 같은 느낌일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자기가 갖게 됐다는 게 있다면 진짜 성장하고 있는 시간이겠다. 그거를 이제 원생님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걸 거고. 맞아. 굉장히 좋은 성장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무럭무럭. 앉은 키도 커지신 것 같아요. 무럭무럭. 멋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른 같았어요. 아까 진짜 어른. 어른인. 화이팅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좀 이 말을 들으면서도 쇼츠로 뽑아낼 수 있겠는데 이 생각하고. 그 생각. 셔츠. 그 생각 함. 못했어요. 그래? 멍 때리고 있었는데 그냥 감명만 많이 받고 있었어요. 와 이러면서. 저는 소감. 소감 말고 네. 그 원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천재 이야기 들으면서 최근에 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저희의 캐릭터 아카이브 맨 첫 번째 게스트 마정일 군을 만났는데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에피소드에서도 말했었던 건데 그 천재나 뭐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 뒤에 무조건 누군가가 희생을 하는 걸 거다. 네. 그래서 그 성공이 물론 대단한 건 맞지만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한 희생을 한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던 김혜자 선생님이신가? 배우 분이셨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도 중요하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조력자가 항상 어디인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명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멋진 말이군요. 그 올해 소감? 올해 소감? 저요? 일단 한 달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올해 들어서 좀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프리다이빙 아이다 레벨 3를 취득을 했습니다. 제 27m까지 잠수를 해서 숨을 꼭 참고 폐가 압박이 되는 걸 느껴보면서 내려갔다 왔고요. 근데 그걸 하게 된 계기도 원래 제 최고 기록이 25.8m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요건은 넘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조금 아쉬우셨는지 줄을 조금 더 내렸는데 25m까지만 내렸어요 라고 하고 그 상태로 저는 그 말을 믿고 내려간 거죠. 네. 그래서 그 줄의 끝에 형광색 공이 매달려 있는데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잘 왔구나 하고 이제는 좀 한계가 온 것 같아서 올라가서 기록을 봤더니 27m인 거예요. 네. 분명히 25m라 그랬는데 속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슬쩍 했다 이러면서 이게 바로 매직이다 이러면서 맞습니다. 제가 그런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좀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27m면 약 9층 높이군요. 한 층에 3m니까 9층 물속이면 빛이 잘 안 들어오지 않나요? 살짝 어두워져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랑 저희 근황 중에 저희 버디가 유치원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적응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참. 맞습니다. 성님 어떠셨어요? 저는 똑같아요. 작년 올해 아하. 느낌이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냥 연장같이 그냥 계속 똑같은 그런 느낌? 뭐 대부분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드라마틱한 변화 그런 것도 없고 맞아. 뭐 나의 다짐이 새롭게 막 크게 있는 것도 없고 올해 시작에 즐겁게 하이디라오를 먹었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뭐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고 그래요. 뭐 무슨 깨달음을 얻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똑같았다. 똑같은 것도 되게 좋은 거죠. 하여간 똑같아요. 저의 생각은. 네. 뭔가 되게 별 얘기 아닌 걸 되게 긴게 한 느낌인데 하여튼 맞아. 똑같아. 똑같음. MBTI S 아니십니까? 네. 맞아요. S. 근데 S 막 완전 S는 아님. 약간 섞인.
약간 야게스. 농도 있는. 뭐 농도 있는? 농도가 옅은. 네. 옅은 S.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러지 않아요? 다 너무 극한인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섞여 있긴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상황마다 달라져요. 맞아요. 환경이나 그렇죠. 맞아요. 사람이나 여기서는 막 F인데 저기서는 T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동물들 봤을 때 진짜 항상 찡하고 슬프거든요. 그리고 좀 노래 들을 때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일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길가에서 강아지 푸들이랑 푸들 강아지랑 아저씨랑 교감하는 모습을 보고 울컥할 뻔했다. 이런. 그럴 때는 F와 가까울 것이고 제 동생이랑 얘기할 때는 거의 극T와 같다. 약간 비슷해요. 저도 그러니까 T랑 그런 굳이 나눈다면 T랑 F는 뭔가 그냥 제 속으로 이 모드를 켜고 끄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I 이 부분, NS 부분 이거는 이건 컨트롤이 안 되겠다. 맞아요. 이건 그냥 저는 되게 이 성향이 많이 커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전보다. I 96%? 94% 막 그랬어요. 이건 어쩔 수 없구나. 그냥 나란 종이구나 이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랑 약속 잡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잡히자마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제 집에 있을 수 있지? 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지? 그거를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보다는 사람의 예민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예민하다라는 게 저에게 영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영향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치 이상으로 주는 사람을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이 많다거나 뭐 어떤 형태든 뭐 감정적이라거나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이렇게 사람을 거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난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고 지금 연락하는 친구는 그 안에 남은 친구들.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났지만 미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 말 많은데 저는 괜찮나요? 별로 안 많으십니다. 말이 많이 없다고요? 제가 표현하는 말이 많다는 예를 들면 안 궁금해. 너무 안 궁금해. 가령? 형님? 가령 진짜 많이 말하는 거 알아요? 맞아. 가령 진짜 입에 많이 붙으셨어요. 말해요. 옛날부터 가령 얘기를 가령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전혀 그쵸? 몰랐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많이 쓰고 계셨어요. 맞아요. 저는 가령이란 말을 제 입으로 뱉은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인생에서. 가령. 그래서 벌님이 언제 한번 가령님이 친구여서 가령이라고 말하나 이런 느낌. 전혀 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령. 말씀하시던 거 가령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에 대한 얘기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같이 이 얘기를 해보자 라고 꺼내는 게 있는가 하면 뭐 예를 들면 나 아까 코 파는데 코 딱지 왕 크게 나옴. 그럼 이제 오 시원하겠군. 근데 내 코딱지가 색깔이 좀 너무 이게 녹색인데 이게 어떤지 모르겠어. 지난달에는 좀 까무잡잡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예시가 좀 더러운데요. 네,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약간 맥락 없이 그렇게 막 던지는 자기 어디까지 뭘 그럼 난 이걸 어떻게 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나를 위한 얘기인가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제가 말하는 게 나에게 영향을 주려고 한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거기까지는. 근데 성님은 그런 전혀 뭐 그런 느낌 못 받았습니다. 맞죠. 어떤 느낌인지 다 알 것 같아요. 그런 뭔가 그냥 자기가 그냥 말을 계속 떠들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 분 보면 약간 저는 약간 정신이 이렇게 약간 웽 하면서 흘리게 되고 그만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지금 떠오르진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 같진 않지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았는데 얘니까 인정함. 그래서 넘어감. 그래서 만남. 그런 거. 네.
그런 게 제가 하고 싶은 표현은 얘니까라기보다는 얘와는 나와 대화에 대한 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좀 약속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까지는 서로 뭐 약간 농반 진반. 근데 이걸 넘어가? 이러면 좀 그럴 수 있고. 맞아. 그렇습니다. 그게 관계마다 좀 어느 정도의 차이 좀 있지 않나. 공감합니다. 같은 인프피로서. 그래서 인프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막 재고 막 까다로워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고. 다 존중합니다. 맞습니다. 다들 개인의. We are the world.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은 다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뭐 자기 그거죠 뭐. 근데 저희가 사실 준비한 주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원모어 토크를 할 때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얘기하려고 했던 건 거절인데요. 근데 오늘 좀 얘기하면서 느낀 게 그냥 인간관계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냥 작은 주제들을 얘기해보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만약에 그렇게 막 앞에서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걸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이번 주제와 말씀하신 것과 이어지는 부분일 수 있는데 네, 약간 거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때는 그걸 다 들었고요. 어떻게 못했어요. 정말 그냥 다 맞았는데 그 말들을 한 20대 후반 한 2018년 2019년쯤부터 거절을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냅다 자거나 집에 갑니다.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절의 방법이구만. 술자리라면 자고요. 술 안 먹었으면 저 시간이 늦어서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게 저는 시계를 봐요. 시계를 이제 계속 이러면 듣는 척을 하면서 시계를 보면 근데 제가 지금 가야 돼가지고 아니면 지금 뭐 하기로 해가지고 하면서 끊거나 근데 뭐 그래서 끊어지는 경우도 많고 원래 그랬어야 해서 일단 시계를 보게 되는 거. 저는 좀 다른 건데 갑자기 내가 여기에 껴있는 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모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환영하는 느낌이 아닌데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지금 원생님이랑 벌림의 행동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거절했지 이런 건 잘 지금 생각이 안 났고 그런 환영받지 않거나 그런 뭔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느낌의 모임들을 갔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나 좀 생각해봤어요. 그런 상황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완전 나의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나의 경험이. 그래서 어떻게 했지 생각해봤더니 저는 핸드폰을 켜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관심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뭐해? 나 지금 여기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군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시계를 본다고 막 했을 때 나도 휴대폰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휴대폰을 볼 때 옛날엔 저는 인스타그램 안 했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지 하면은 어떻게든 연락할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벌림한테 연락하고 그리고 원선생님한테 뭐 연락하고 생각 지금 잘 안 나는데 막 굳이 찾아가지고 막 물어보고 좀 그런 그렇군요. 방금 성님이 말씀하셨던 그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있대요. 속담이. 제가 최근에 봤는데 빌려온 고양이 같이 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요즘 유행하는 X에서 유행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꽤나 흔하잖아요. 빌려온 고양이 같이 라는 속담이 있대요. 옛날부터 쓰던. 빌려온 고양이셨던 거죠. 고양이였구만. 저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런 경우에 예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대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난 지금. 예를 들자면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었어요. 그때 파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얼마 없는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낯가림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를 데리고 온 친구한테 의지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 친구는 그 무리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할 텐데 제가 그 친구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혼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락을 자주 하는 친구도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타이완 친구랑 친했는데 네. 타이완 친구한테 스카이프로 계속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뻘쭘하게 있다가 이제 친구를 찾는 거죠. 그럼 친구를 찾아서 연락을 하는 거죠. 뭔가 SOS SOS 저만의 119 그런 느낌이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맞아. 그런 상황도 있죠.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낯을 많이 가려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생각이 나셨어요? 떠오르지 않아서 저한테 더 물어봤던 거잖아요. 혹시 맞습니다. 뭔가 떠오르지 않았었는데 그냥 바로 떠올랐어요. 저는 회식 자리 가면 그래요. 이런 뭐 이렇게 여러 아무리 평소에 일로 얘기를 많이 해도 앞에 고기가 있고 4인 1테이블 앉아서 그러면 저는 무조건 고기를 굽겠다고 합니다. 고기를 굽지 않으면 말을 해야 되니까. 고기를 열심히 굽고 자르고 나눠드리고 정리하고 술 시키고 술 소맥 말고 바쁘게 그래서 배부르다 그러면 이제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머리가 멈춰요. 생각이 딱 멈춰요. 저 사람한테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멈춰서 가만히 정말 고양이같이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집에 가면서 이제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서 집에 가는 거죠. 맞아. 다시는 안 갈 거야 이러면서. 약간 대학교 때나 사회 초년생 때는 그거를 내가 적응해야 된다고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그냥 안 된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난 4명까지 가능해. 나 포함 4명 정도가 딱 좋고 4명이 넘어가면 난 안 돼 이건. 그러면 막 너 오늘 자리 있는데 올래? 몇 인 파팀? 정말로 비슷하게 물어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5 너까지 5 그러면 너까지 4 가겠음? 그러니까 이렇게 칼 같진 않지만 그 파악을 하죠. 누구누구 모여. 그러면 이제 싹 이걸 들었을 때 좀 그러니까 꼭 인원수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상황을 상상했을 때 좀 쉽지 않은 걸 하면 예전보다 더 쉽게 거절을 하는 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제가 둔해졌다라고 하면 뭐 좀 죄책감이 없어지는 느낌일 수도 있고 그 자리가 그렇게 내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안 가면 판이 깨지는 경우는 뭐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냥 그런 건 아니고 다 같이 모이는 자리인데 나는 오늘 어려울 것 같아. 이런 게 좀 어릴 때보다는 편해진 것 같습니다. 맞아. 저는 또 생각난 게 거절의 의미로만 쓰이진 않는데요. 저는 글쿤맨이거든요. 글쿤을 진짜 많이 해요. 무슨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 글쿤 이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글쿤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너 얘기 되게 잘 들었는데 내가 더 붙일 건 없는 것 같네. 잘 들었습니다 글쿤.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 안 들었고 별로 궁금하진 않은데 너한테 안 궁금한데? 라고 말할 정도의 친함은 아니니 글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글쿤이라고 하면은 그 글쿤이 매직 월드인 거 알아요? 그런 또 X에서 돌아다녔던 전 트위터 말을 하다가 할 말이 없거나 그만하고 싶을 때 글쿤이라고 하면 끝난대요. 글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글쿤이라고 하면은 사람들도 그냥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의도한 건 아니지만 거절의 방법이었던 걸 수도 있죠. 그만 듣고 싶다면 글쿤을 쓰세요. 추천. 일단 들었고 알겠다. 근데 내가 덧붙이고 싶진 않고 또 이 얘기 이제 그냥 그만해도 된다. 글쿤. 글쿤.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글쿤. 근데 뭐 다양한 의미로 쓰이죠. 그 미닝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또 그 거절 자체가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이런 루트 중에 이런 하나로서 사용하는 이런 선택지지 않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언급한 마정일이란 친구,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뭐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거다. 거절이라는 주제로. 그래서 혹시 너는 거절을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스피치 강의를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배웠대요. 막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법이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일단 대답을 미루래요. 만약에 뭔가 부탁을 한 거예요. 만약에 미안한데 원이 네. 미안한데 뭐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네. 그때 살짝 바쁜 척을 하면서 알겠어. 일단은 내가 지금 뭐 하는 중이라 가지고 네.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줄게 라고 그렇게 하고 다음 날 오전 11시쯤에 연락을 해서 내가 스케줄 확인해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라고 거절을 하면 네. 일단 시간이 좀 지연됐잖아요. 대답의 시간이. 그러면은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생각을 했구나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대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거절하는 방법. 저는 갑자기 생각든 게 거짓말을 한다. 네. 사실 싫은데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해요. 내가 이때 스케줄이 있어서 내가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돼가지고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도 있는 것 같고 뭐 만나자. 내가 이때 무슨 약속이 이미 잡혀가지고 안 될 것 같다. 그런 거짓말. 근데 그 사람 그러면 상대방도 뭐 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어허. 왜 생각이 많아지셨어요? 네, 많아졌어요. 거절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이게 약간 일방향적인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방향이라는 게 내 뜻을 전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노지만 노가 아닌 척하는 노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되게 복잡하군.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어릴 때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릴 땐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없이 나는 수많은 소통을 해왔었군. 그냥 다이렉트 거절하셨습니까? 솔직하게? 거절은 못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거절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그렇군. 오케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침착맨 그 콘텐츠에 최근에 그 타일러 님이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미국 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 초반에 보다가 아직 다 안 봤는데 네.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 네. 말을 할 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은 좀 다이렉트로 말하는 편이고 네. 요구 그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를 할 때 네. 저는 지금 이것을 원합니다. 네. 라고 말하는데 한국은 문화가 날씨 오늘 너무 좋죠. 오늘 뭐 오는데 너무 길이 막히더라고요. 네. 그 엄청 돌려 말한대요. 약간 K 스몰톡이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미국식으로 한국말을 했다면 아마 자기는 계속 여기서 못 살았을 것 같다. 문화를 알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서 예시를 든 게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논문을 쓸 때 자기가 이제 논문 그 디펜스 디펜스 같은 거를 할 때 타일러 분이 한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유학을 할 때 그럼 그게 한국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미국인이나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유학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국 문화나 한국의 뭔가 공부를 배우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자신의 나라를 갔을 때 그러면 야 한국에 날 이런 걸 알려줬어. 그래서 한국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냐? 네. 그런 걸 뭐 얘기할 때 이제 좀 미국이나 그런 곳에 이제 그런 걸 가져온 거예요. 데이터 같은 거를. 네. 그랬더니 선배가 야 거기는 뭐 선진국 같은 데고 대국 대국이고 뭐 우리나라는 이건데 안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있대요. 근데 그 선배가 하고 있던 연구는 한국이랑 프랑스랑 막 비교하는 거였고 한국어를 알려주려고 하는 옛날에 한국 어학 단계 있었는데 그게 한국을 좀 좋게 알려주려고 의미였고 세종 뭐였고 그리고 프랑스도 프랑스어를 알려주는 그게 있었는데 그 프랑스어를 알려주는 그거는 프랑스 식민지들이 나중에 프랑스어를 많이 써야 뭐 자국으로 프랑스로 돌아와서 막 영향을 좋은 영향을 끼치고 막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전제부터 다르잖아요.
네. 식민지들을 위해서 한다. 그리고 네. 한국 뭐의 좋음을 알린다 이런 식의. 네. 근데 그거를 비교하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자기 거를 어쨌든 너는 뭐 대국이랑 뭐 이거 안 맞는데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타일러가 뭐 미국이거나 자기 원래 그런 식이었다면 님은 프랑스 말도 안 되는 식민지 갖고 와서 공부하는데 말이 됨? 네 거부터 얘기해봐 이럴 텐데 네. 한국이니까 선배님 말씀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를 가져왔던 이유가 데이터가 대국계 많기 때문에 가져온 거였는데 네. 선배님은 프랑스 그거를 쓰셨는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잘 이렇게 찾으셨는지 되게 막 뭔가 이렇게 말했어요. 돌려가기. 돌려가기를 잘한다. 아하. 그래서 이 거절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부탁 같은 걸 할 때도 이 사람이 무엇을 부탁하는 거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무슨 피드백을 줬어요. 뭐 저의 리더가 무슨 피드백을 줬는데 이 피드백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엄청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그냥 야 A 고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면서 A라는 말은 꺼내지 않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쏙 빼놓고 조심히 하려고 돌려 말했더니 그냥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돌려 말해서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건지 된다는 건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게 문화인가?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 주변의 문화이거나 나만의 문화이거나. 네, 그렇죠. 근데 약간 둘러서 거절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막 만약에 그 일이에요. 만약에 일이 들어와요. 저한테. 벌님 뭐를 어떻게 어느 기한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분과의 전의 기억이 히스토리가 좋지 않았으면 저는 거절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방법을 쓰죠. 죄송한데 저 일정이 꽉 차 있어서 그 기한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일정은 싹 비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쵸. 막 당신이 그런 깽판을 쳤는데 내가 다시 해주고 싶겠어? 라고 하면서 말하면은 그분이 너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저의 이미지도 깎이니까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거죠. 그 시기에. 죄송한데 제 일정이 안 돼가지고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일정이 안 돼서 막 그런 식으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 들으면서 생각한 게 그런 거짓말을 한다거나 좀 돌려 말한다는 게 좋게 생각하면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그쵸.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맞아. 그냥 어떤 면에서는 안 되는데요? 하고 끝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 사람이 그렇게 들으면 나를 되게 안 좋게 보겠구나. 네.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성님 말씀 듣고 그 문화 거절이나 말의 문화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요새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어서 벌님이 말씀하신 그 회사에서의 상황을 얘기하니까 아까 타일러는 되게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회사에서는 다이렉트로 말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래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처세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한국인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영상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끼리 영상. 뭐 좀 예를 들면 상사가 본인한테 뭐 이거 이런 문제 어떻게 됐어? 왜 이게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아까 말한 타일러의 말을 그냥 다이렉트로 넣게 되면 그거 제가 한 거 아닌데요?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걔네도 이 질문이 왔을 때의 모범 답안으로 그쪽에서 이야기를 한 거는 제가 그 담당자를 알고 있어요. 그분이랑 제가 뭐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돌린 거잖아요. 내 거 아닌데 네. 한번 알아보긴 할게. 네. 이거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시간은 되지만 난 이거 하기 싫어. 그때도 막 거짓말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예쁜 말을 해야 한다는 게 문화? 상황이 그게 허락되는 상황이면 다이렉트로 할 수 있을 텐데 직장, 회사에서 그러면 상바상, 사바사. 맞아. 사람 바이 사람, 상황 바이 상황. 미국도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음. 저희가 되게 자연스럽게 갑자기 거절 얘기까지 이어가게 됐고. 네.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죠. 네.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졌어요. 좋습니다. 이게 묘미가 아닐까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얘기하기. 의식이 흐르는 대로. 거절. 충분히 얘기했나요? 저희가 그래도 적어놓은 게 있었잖아요. 저희가 적어놨던 거는요. 한번 말하자면 거절하지 못해 맞은 재앙 경험. 지금 생각해보니 이렇게 거절할 걸.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탁 방법. 애초에 거절할 거리를 피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우리에게 거절이 필요한 이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거절을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성님? 이 주제를 정했을 때부터 이 주제는 좀 하고 싶었는데 내가 거절을 잘하나 못하나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하고서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벌림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거절을 잘하나? 그랬더니 벌림이 잘한대요. 뭐 언니 뭐였지? 이거 뭐 음식에 양파 들어가는데 먹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근데 저는 좀 상바상 사바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냥 제 인생에 그 좌우명 같은 게 사바사 케바케 좀 이런 거였거든요. 벌림은 제가 편하고 친하니까 양파 먹을래요? 싫어. 뭐 언니 먹어야죠. 싫어. 뭐 이래요. 네. 말하는 게 좀 편하고. 그런데 언제 한번 벌림한테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게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누구 친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집에 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게 그 갔더니 어머니가 호빵을 쪄주셨어요. 근데 저는 팥 호빵인 줄 알고 기대하면서 열었는데 야채 호빵인 거예요. 저는 편식이 지금도 있지만 예전엔 더 심했던 터라 야채 호빵이 너무 먹기가 싫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꾸역꾸역 참으면서 먹었거든요. 그 동일하게 제가 영국에서 처음 썼던 기숙사에 저 빼고 다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다들 신입들이니까 다들 1학년들이니까 그 기숙사 애들끼리도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를 저녁 초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갔는데 그 또띠아 같은 걸 해줬거든요. 퀘사디아 뭐 이런 걸. 근데 거기에 양파랑 파프리카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저는 먹기가 싫었어요. 근데 좀 편한 사람이라면 뺏어 먹었을 텐데 못 빼겠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 그 목구멍에 그냥 넣는 느낌으로 먹었어요. 한번 씹고 이렇게 목구멍을 확장을 해서 꿀꺽. 그거는 내가 거절하지 못한 일들인 거죠. 그런 거는 그 해준 사람들의 그런 성의가 있으니까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거절은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편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음식이 아니더라도 모르겠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좀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잘한다라는 게 no란 말을 편하게 한다로 이해를 했다가 거절을 잘한다는 게 no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no를 어떻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라고까지 생각해 가면서 둘 다 못한다. 저는. no란 그러니까 뭐 다들 비슷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절하기 제일 어려운 건 친한 사람의 애매한 부탁. 가령 예를 들면 나 다음 주에 뭐 어디로 마중 나와줄 수 있어? 애매한 마중을 못 나갈 건 뭐야 싶은 건데 나가긴 싫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노하기가 일단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만약에 노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아니 나 싫은데 안 나갈 건데 네가 와 라고 하면 이거는 거절을 잘 못하는 거지 않나? 그러니까 거절을 잘못하는 거지 않나? 잘못. 네. 잘못하는 거지 않나? 라는 관점에서도 제가 생각해보면 난 거절 잘못한 적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끊어내는 거죠. 그냥 싫어. 노. 그러면 이 한두 번이면 사실 안 물어보잖아요. 그 후로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싶었습니다. 벌림은요? 저요? 저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좀 완곡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뭐 일을 하면은 저는 이제 1대1로 이제
클라이언트와 제가 일을 하게 되는데 가끔 그런 일적인 부탁이 들어올 때는 그런 거예요. 약간 제가 계약한 범위는 아닌데 추가 수정을 요청을 한다거나 막 급하게 막 죄송한데 뭐 어쩌죠 하면서 이거 제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할 때 거절 진짜 못해요. 그래서 그냥 다 해줘요. 그래서 짜증나 이러면서 다 해요. 엄청 친절하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스트레스가 크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열린 마음으로 다 해줬어요. 그냥 어차피 난 거절 못하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저 사람이 잘 되게 그냥 만족스럽게 끝나게 그냥 해주자라고 하고 그렇게 했었죠. 왜냐면은 스트레스 받는 거는 그 주체는 저고 저만 손해고 그러니까 막 엄청 그렇게 길게 늘어나는 거 아니면은 그냥 다 이렇게 해줬고 뭔가 그런 거 같네요. 그 연예인분들이 소속사에 굳이 들어가는 이유가 거절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한 PD가 나 이번에 이거 한 대 나와줘라고 했는데 뭐 출연료가 마음에 안 들든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든 인간 대 인간으로 말하면 되게 어려운데 회사를 통하면 나 회사랑 얘기를 해봐야 돼. 맞아. 하고 이제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 해줘요. 좋은 실드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들 아무리 혼자 그냥 할 수 있어도 뭐 무조건 회사를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뭔가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네. 요즘에는 막 그런 부탁을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거절은 잘 못하는 편입니다. 갑자기 그 생각과 동시에 부탁을 하는 것은 쉬운가? 부탁은 쉬운가 아니면 내가 잘하나 뭐 못하나 이런 것도 연결되지 않을까요? 부탁 너무 어려워요. 저 솔직히 이번에 제가 프리다이빙 하면서 선생님께 이 팟캐스트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게스트로 혹시 출연해 주실 수 있는지 의사를 물어보는데도 심장이 막 쿵쾅쿵쾅쿵쾅쿵쾅 막 관심 없을 텐데 라는 마음도 들고 막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는 마음도 들고 그리고 귀찮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치.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과의 그렇게 막 저는 이제 선생님 좋아하지만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아직 모르는 관계고 개인적 친분이 막 충분히 많이 쌓이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서 부탁할 때 너무 막 심장이 막 쾅쾅 용기를 냈구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지만 심장은 막 쿵쾅쿵쾅 거리면서 했어요. 그래서 특히 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인프피 특이해요? 굉장히 공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낯선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부탁할 때는 그래서 저는 자기 최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최면이 필요하다는 게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야. 너는 거절할 수 있어. 그냥 이건 말 그대로 나의 부탁인 거지. 근데 부탁을 한다라는 건 내가 아쉬운 거잖아요. 맞아. 내가 아쉽기 때문에 너가 내 아쉬운 걸 들어줘라는 어떻게 보면 요청인 건데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들고자 하는 장치를 좀 넣는 것 같아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아니 써도 되는데 왜 그렇게 의식하세요? 킹받습니다. 예를 들면 일적이다. 뭘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이걸 너한테 그냥 던지는 게 아니야 라는 걸 표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까지 해봤는데 모르겠어. 이거 좀 도와줘. 라는 식으로 하면 이제 뭔가 좀 이 사람이 그래도 기분 나쁘게 듣지 않겠지? 난 내가 정말 해봤는데 안 돼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걸 깔면 좀 덜 미안한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말 남에게 뭔가 내 자기 최면이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탁을 할 때는 업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공감 못 하시죠?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벌림이 사례를 든 게 프리다이빙 선생님한테 이 팟캐스트를 나와주시면 좋겠다 한 거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어제 머리하러 갔다가 미용실 원장님한테 나와주실래요? 했거든요. 근데 그때 쿵쾅쿵쾅 거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 흐름이 있잖아요. 네. 갑자기 꺼낸다. 네. 아까 마치 배경을 깔고 떡밥을 깐 다음에 얘기를 한다. 그 좀 다른 거니까. 그렇죠. 저는 갑자기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가 뭐 팟캐스트를 하는데요. 나와주시겠어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직업이 어떤 거냐 물어보셨나? 그래서 저 뭐 이것저것 많이 해요. 팟캐스트도 하고요. 그랬더니 팟캐스트요? 저 팟캐스트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어떤 거 하세요? 캐릭터 모으는 그런 걸 하는데요. 재밌겠다. 선생님 나와주실래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막 쿵쾅 이러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게 있었어요. 이제 선생님이랑 만나는 시간이 지금 오늘이 마지막인데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는 말하지 못해. 그리고 카톡으로 연락하면 좀 조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나? 모르겠어요. 좀 그랬던 거. 좀 구두로 말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해서 얘기해 드렸던 건데 모르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와주실 수도 있고 안 와주실 수도 있죠. 그런 거니까. 하지만 정말 이야기 듣고 싶다. 어필. 어필. 부탁과 거절이 연결돼 있는 거니까. 맞아. 저희는 사실 시작을 거절하는 법이 되게 어렵다. 거절을 우리는 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던 건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부탁을 하는 주체가 우리일 때도 있는데 우리는 또 부탁을 잘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얘기를 꺼낸 거고요. 근데 이거 진짜 상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생각난 거는 저희 캐릭터 아카이브에 다혜님 오셨을 때 다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자기도 부탁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약간 철판을 깔고 도움을 요청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주더라.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아야 이제 내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되고 도움을 안 받고 그만큼 성장하고 싶다는 것은 약간 자만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되게 잘 기억하네요.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나도 명심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어려운 거죠. 부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해주신 다혜님께 뭔가 부탁할 때는 좀 마음이 좀 그렇게까지 막 쿵쾅거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얘기를 못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제가 6월의 대추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 때 전 처음 하는 거니까 티셔츠를 만드는 곳이나 그런 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게 좀 다이앤님과 연결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난 건데 어쨌든 제가 무슨 뭐 커리어든 무언가를 할 때 혼자서 막 머리 쥐어 싸매고 하면서 잘 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이미 그런 쪽에 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분들은 꽤나 쿨하게 그래 이런 거 다 있어 뭐 이런 거 알려줄게 이런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대신 손을 뻗어야만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지인이지만 그 친구한테도 물어봤었고 또 대추 때문에 알게 된 분한테도 물어봤었고 막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답장이 오면은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 되는 거고 바쁘시거나 답장하기 싫으시거나 뭐 그거는 자기의 자유니까 뭐 안 오면 뭐 안 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혜님 그 벌림이 기억났다는 걸 들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부탁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또 부탁을 또 잘해야 되는 게 맞을 거고. 그렇죠. 그분들이 되게 힘들게 얻어낸 지식이나 맞아. 그런 인맥이나 그런 자산인데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존중을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해야겠죠. 어렵습니다. 잘 하시나요, 부탁을? 저요? 원 선생님? 엄청 못하다가 요새는 잘 한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심장 떨리는 상황은 이건 그러니까 내가 부탁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내가 부탁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식으로 그냥 아예 머리에 박아버린. 그러니까 뭐 좀 예를 들면 고백하는 느낌인 거죠. 이성에게.
나랑 만나줘. 고백 공격하는 느낌? 네. 근데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뭐 이거는 그냥 트리거일 뿐인 거지. 사실 우린 관계가 좋으니까 이게 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나만의 난 쟤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막 꽁알꽁알 하다가 나의 고백을 받아줘 했을 때 상대 입장에서는 얘는 뭐라는 거야 갑자기 나의 왜- 뭘 받고 뭘- 우리가 뭘 했으면서 근데 이런 찐따 조용한 남성 특 고백을 했는데 뭔가 안 됐다면 내가 꽃을 잘못 샀네. 무서워. 내가 장미가 너무 부담돼서 그렇지. 그냥 편지를 쓸 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부탁 같은 그런 부탁 전에 이미 뭐 그래서 인터뷰를 섭외할 때도 이 사람에 대한 리스펙 표현 또 내가 왜 당신을 이렇게 인터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한다라는 거를 최근에 봤는데 G스타라는 행사에서 명사들을 섭외할 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손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돈으로 꼬실 수도 없고 근데 그러니까 너가 여기 와서 하는 인사이트가 우리에게 이만큼 큰 힘이 돼. 너가 이런 거 하는 걸 우리가 너무 정말 관심 있게 좋아하고 한국 팬들이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이게 같이 갔을 때 보고 그렇군. 근데 이제 나의 고백을 받아줘. 맞아. 좀? 손편지 쓸 걸. 손편지로. 그래서 이런 거를 옛날에는 전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알고는 있으니 전보다는 부탁을 그래도 잘 하지 않을까. 아직 부탁이 필요한 상황이 막 있진 않았는데 오늘 되게 어른 같으세요. 좀 많이 감사합니다. 배워갑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딱 얘기 들으니까 맞네. 내가 그런 부분을 약간 생략을 했었구나. 그냥 나 혼자 생각했지 그걸 전달하진 않았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구구절절이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맞아. 그런 걱정도 돼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내가 너를 고백이라 생각했을 때 난 사실 너를 3개월 전부터 보고 있었어. 그래서 너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내 눈에 많이 들어왔고 내가 계속 그걸 잊지 못하고 있었어. 나에 대해서도 너에게 알려줬다는 생각이 들었고 막 그냥 구구절절절절절 써. 그럼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혹은 날 3개월 전부터 보고 있었어? 소름 돋아. 이러면서. 이건 좀 고백 한정과 그리고 또 고백이라는 건 또 다른 의미니까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사람은 이런 걸 긴 장문의 글을 읽을 시간이 없을 텐데 내가 너무 길게 말하면 이 사람은 다 읽기 싫어서 끝까지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뭔가 괜한 걱정 때문에 좀 생략해서 말하는 아니 갑자기요? 저는 좀 궁금했는데요. 가끔씩 저희 그 단체방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원선생님한테 뭐 이런 N적인 상상이라든지 뭔가를 물어봐요. 원선생님한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원선생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원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혼자서 장문의 글을 쓴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다가 다 지우신 것 같아요. 그러고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지만 이제 다 지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것만 보내요. 그럼 저는 그 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궁금한데 그건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스테리야. 책 지루하면 죽는 자의 책. 지루하면 죽는다에서 지루하면 죽는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항상 미스테리를 남겨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야 궁금한 거구나.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미 터득 자기의 그 갖고 있는 내추럴이네. 장문의 카톡을 보내놓고 지워. 그리고 한 문장만 딱 남겨. 그럼 거기서 미스테리. 그 장문이었는데 되게 긴 내용이었는데 내가 놓쳤는데 너무 궁금해 죽겠어. 다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글을 이렇게 보내신 걸 보면은 궁금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물어볼까 했다가
자기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럴 수 굳이 있죠. 그거를 또 먼저 캐묻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하고 마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는 맨 처음 말씀하신 이거 별로 안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게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생각을 했다가 지웠습니다라고 쓰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표현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는데 그 아이브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너의 DM에 답이 없는 게 내 답이야 라는 가사처럼 내가 이 당신의 어떤 질문을 충분히 다 내가 정말 이걸 하려 했다. 하지만 너무 길 것 같으니 요렇게 딱 표현을 할게요라는 식의 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아닐까라고 지금 프리스타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 거였군요. 그렇다고 생각해 봅니다.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원생님과의 방에서는. 네. 그래서 그냥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정도 했겠거니 하고 말긴 하는데 또 가끔씩은 이 지루하면 죽는다의 비법처럼 궁금한 거예요. 맞아.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야기한 그것도 후천적인 교육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구구절절 말을 다 했었는데 뭐 자기계발 책이나 뭐 이런 일하면서 두괄식으로 말해라. 의사 표현을 먼저 해라. 그거를 계속 나중에 떠오르는 거죠. 막 써놓고 이거 너무 길어.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수정. 그래서 발표를 하거나 그냥 저희 이렇게 편하게 말하면 상관없는데 그렇게까지 편하지 않은데 뭔가 물어보거나 뭐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이제 잠시만요 하고 이러고 생각해요. 그냥 앞에서 이건 이건 것 같습니다 하고 끊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방식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뭐 정심심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라는 식으로 방금 여쭤보신 것처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95%는 뭐 그렇군. 오케이. 빠빠이. 제목, 오늘의 제목, 어른의 생각. 어른의 생각? 어른이 된 원의 생각. 거절과 부탁. 거절과 부탁. 근데 사실 아까 그러니까 거절을 생각하다 보니 부탁이랑 연결돼 있다처럼 이게 사실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냥 소통 개 어려움. 뭐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어렵죠. 소통 어렵죠. 왜냐면 사람들마다 말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지금 그냥 이 얘기조차도 원 선생님은 두갈식이 맞다는 거를 느꼈고 또 이걸 구구절절 말해봤자 그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지어서 말한 거였고 누군가는 왜 구구절절 말 안 하지? 뭐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쵸. 대화의 방식이죠. 뭐 저는 예전에 뭐 친구가 뭘 말했는데 뭐 저는 혼자서 머릿속에 10줄 괄호야 괄호 내 머릿속 그 친구한테 싫은데 그 친구가 속상하대요. 너무해. 그래서 아니 나는 이래서 이렇게 말한 거였고 말해달래요. 맞아.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나의 소통이 잘못된 걸 수도 있죠. 왜냐면 내 머릿속에서 생각한 걸 친구가 듣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관계에 따라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정답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에 너무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내가 이게 맞는 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사는데 나한테 김치 냄새가 난대. 내가 먹는데 어떻게 해? 그건 네가 참아야 될 거지 내가 할 건 아니지 라는 식으로 좀 그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거기에 너무 이거 하려면 내가 김치를 안 먹어야겠지만 나는 그게 별로 아쉽지 않아. 난 먹을 건데 하면은
그럼 네가 참든가. 뭐 어떻게? 이건 내 문화야. 나야. 이건 나야. 라는 식으로. 좀 저는 이 말을 이해한 게 정답은 없으니까 만약에 거절을 싫은데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돌려서 하고 싶으면 돌려서 해라. 맞아. 그리고 부탁도 다이렉트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맞아. 뭐 돌려서 뭐 날씨가 너무 좋죠. 요즘은 이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싶으면 해라. 네. 정확하십니다. 맞아요. 그 말 통쾌합니다. 맞습니다. 맞아. 알아서 하세요. 다들 어른이시니까.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의 얘기는 결국에는 저희들의 그런 저희 경험이고 저희 거들의 얘기고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답답해 죽겠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하겠죠. 네. 저희 것들을 왜냐면 제가 우리 다음에 얘기할 것 주제 거절이야 이랬더니 김가람님께서 거절 주제로 그러니까 전 좀 세게 말하자면 거절 주제로 왜 얘기해? 거절 필요해. 거절 해야 될 땐 해야 돼. 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전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이걸 할 거야 인 건데 네. 왜 굳이 거절에 대해서 토크를 하냐라는 거였죠. 내가 이상하게 말했구나. 네. 아무튼. 지금 조용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김가람님도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이 공간에서. 그래서 최근에 거절을 잘 못하셔서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다 똑같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아무튼 뭐 말씀하시던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거절이라는 주제가 굳이 왜 말을 해야 되냐라는 주제일 수도 있고, 저희처럼 되게 크게 다룰 만한 주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 거절이라는 주제를 결정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표현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맞아. 그거를 내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이렇게 뚜렷하게 생각나진 않았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나겠지 하고 좀 미루고 있었는데 저의 생각을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또한 거절이었었구나 뭐 혹은 이 거절이 뭐 부탁이랑 연결돼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맞아. 오늘의 생각에 좀 난 거였고 그런 것 같아요. 원생님의 네. 그 성인의 말씀처럼 죄송합니다. 어덜트 아닙니다. 말. 죄송합니다. 그 성인이 어덜트. 세인트가 아니라 어덜트. 그라운업. 어덜트라는 뜻. 근데 이 말이 좀 저희가 막 원생님을 되게 어린애처럼 봤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오늘 유난히 조금 많이 그 성숙한 아니면 이런 말을 저희랑은 할 계기가 없거나 아니면 안 하고 계시다가 오늘에서야 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유독 근데 뭔가 그러니까 그 어른이라는 저에게 이렇게 지금 붙이고 계신 표현이 좀 과분하다. 그러니까 물론 어른이라는 게 막 대단해 이런 뜻이 아닐 그거지만 원래 평소에 친구랑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 그냥 술 먹으면서 이 대화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근황에서 거절로 넘어가는 것처럼 회사 얘기하다가 요즘 MZ와의 소통에 대한 문제 이 얘기하다가 뒤로 이어지는 게 소통은 무엇인가? 너와 나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원적인 것까지 근본적인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똑같다. 그냥 그런 저의 개인적인 그런 것일 뿐인 것 같다. 이런 말 기회가 있어서 좋다. 저도요. 좋아요. 오늘 되게 건설적인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전에 북클럽을 할 때도 저희가 정한 책들이 좀 재밌게 농담으로 말해서 뒤로 하면 죽는다 책은 뒤로서 죽는 줄 알았다 이랬고 10년 전에 나온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10년 전 너무 뭐 이미 지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읽은 책도 너무 두꺼워서 집중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내가 할 얘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 북클럽을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쵸. 거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근황 얘기를 꽤 길게 해가지고 오늘 거절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생각했거든요, 사실. 네. 근데 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네. 이어져서 안 했으면 아쉬울 뻔했다. 맞아. 그렇습니다. 손편지를 쓰자.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좋은 거죠. 사람들과의 대화는. 그리고 원 선생님의 원래 주 메인으로 일하고 있던 것이 바뀐 것 뿐인데 그걸로 인해 많은 생각이 들었고 네. 많은 게 바뀌면서 얻은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로 또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면 또 저희도 맞네, 그렇게 할 수 있었네, 그런 맞습니다.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안 궁금하실 테지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거 하면서 얻은 거, 배운 거 중에 큰 게 앞에 있는 스텝부터 해라. 이게 엄청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했던 걱정이랑 비슷한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 그거 했었어요. 이렇게 뭐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문제를 줬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죠. 다들 못 풀고 막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강사님이 이거를 그냥 우리는 사람의 머리로 그러니까 그게 길을 찾는 거를 코드로 구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지, 이렇게 가면 되는 거를. 근데 이걸로 쓸 생각을 하니까 지금 못 하는 거지 않냐, 여러분들 다. 그러면 당신들이 해야 될 거는 여기까지만 가는 거야. 요 뒤는 나중에 생각해. 지금 생각할 게 아니야. 여기까지만 가. 근데 이 일례로 제가 다른 이런 특히 코드 할 때 좀 안 풀리는데 하면 일부러 다 글로 적어서 뭐를 한다.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걸 많이 느껴서.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원래 영상 쪽 기획한다고 하면 진짜 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이러고 고민하다가 그분이 왔어. 그럼 이제 막 써. 좀 이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이공계 쪽은 이렇게 하는군. 이들의 공기는 이런 거군. 저는 비슷한 건데 저도 좀 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사실은 막 그분이 오시길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저 혼자 일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 내가 목표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다다라야 되는 요소를 다 잘게 쪼개요. 요거 필요하고 그럼 이 앞에 이런 걸 해야 되고 막 그런 걸 막 리스트를 쭉 적어서 하나씩 지우면서 하면 마지막에 다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기계적으로 해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생각보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벌써 7시네요. 오늘은 새해의 근황을 시작으로 거절 얘기도 해보고 부탁 얘기도 해보고 어덜트의 성인의 말씀 들어보고 많은 얘기를 했네요. 오랜만에 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저도요. 또 다음에 재밌는 얘기를 하죠. 그럽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들 독감 조심하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세뱃돈 많이 받으시고요. 네. 좋겠다. 잘 쉬시고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바이.